저는 지금 청춘마이크 수도권 총괄 PM으로 있는 네네. 용혜정이라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경제적 효과, 뭐 어떤 수치들로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이 또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이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동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이 문화가 있는 날이 유지가 되고 또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또 그런 문화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성적 효과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도 사실 이제 예술인들이 아까 문화예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이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문화가 있는 날에서 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에서 이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가치들, 또 뭐 소프트 파워라든지 이런 게 기반적인 게 조성이 될 수 있었던 게 또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을 맞아서 또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람소리 단장 조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춘 마이크 친구들과 실버 마이크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어떤 그 내용 그리고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문화가 있는 날의 진짜 성과는 오히려 이렇게 어느 정도 60 이상 되어서 뭔가 지금까지의 그 하던 일을 다 이제 내려놓고 뭔가 이제 그 삶의 여유 그런 거를 즐기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촉발하게 한 어떤 요인이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은 다들 각자의 그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뭐 프로페셔널도 사실은 아닙니다. 각자 음악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모여서 저희들이 결성된 지 이제 한 5년, 6년 차로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주, 우리의 솜씨도 뭔가 자존감 있게 발휘할 수 있구나. 이거는 우리 이제 청춘 마이크들 지난번 용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어찌 보면 저 열정과 저 청춘을 가지고 예술에다가 지금 담고 있다면, 그래서 한편 생각엔 전 개인적으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기타 들고 다니면 깨버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문화는 소비였어요. 그리고 문화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저도 노래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연금이라도 받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정말 열정 하나로 예술하고 있는 이 우리 청춘 예술가들은 과연 이 문화에, 이 예술에 자기의 인생과 생계를 다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염려도 되고 걱정이 돼요. 다행히 일거리 창출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말로 그 열정과 소질로 이 문화에 인생을 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더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이 문화의 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로 꽃피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실버로서는 정말 그 나름대로의 재주와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도 각자의 어떤 뭐 소명감까지는 아니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지금 우리 또래들은 정말 문화를 향유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그냥 생산만 했던, 산업만 했던 그런 층들이거든요.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저거 한번 해봐도 되겠네. 지금 제 친구들 저 때문에 하모니카, 저 기타 산 친구들 많아요. 저 다 이제 못 쓰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요인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화가 있는 날 10년은 그 10년 이상의 성과, 10년 이상의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베어베터라는 기업에서 이제 나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70여 명의 발달 장애인과
또 100여 명의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원들의 이제 문화 취향 개발 TF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행사에 또 처음 참여해보고 와서 이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부분들의 좀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어서 저희 좀 사업에 좀 의미들을 좀 같이 좀 부여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 사업에서 저희 회사의 정체성은 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제 일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문화 소외계층으로 또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저희가 아까 이제 민간과 공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가 필요한 이제 민간에 해당되는 이제 영역이고 또 이제 저희 지역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 특색이 명확한 지역에서 이제 장애인들과 일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서 이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가치인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들의 삶의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들이 일하는 시간 외에 여가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 참여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매우 단조롭고 불만족스러운 여가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이로 인해서 좀 삶의 만족도가 저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좀 계속해서 근로를 하기 위한 의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계속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좀 사업들을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 문화로운 직장 이제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저희 사원들이 이제 픽셀아트 아티스트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고 또 굿즈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 지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과정 가운데서 또 너무 또 저희가 하지 못한 그런 전문적인 도움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사업에 너무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비워서 좀 전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패널들께서 이제 하시는 가운데서 문화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희 같이 문화 소외 계층 같은 계층들은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저희의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라고 해도 약간 좀 이제 선입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게 경험하게끔 하고 만족하게끔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커멘트라이 과정들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패널들도 이제 또 윤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자에서 참여자로 또 참여자에서 주체자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형태의 공모사업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까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모사업 형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참여자로 전환이 됐으면 내년에 뭔가 더 발전적인 걸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다른 공모를 찾아야 되고 그러기엔 기업들은 여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소외계층이 필요한 어떤 좀 도움들은 이런 전체적인 문화 참여의 과정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서. 그래서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문화 소외 계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량적인 부분보다 아까 저기 우리 PM님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문화 참여자로서 이 사업이든 이런 어떤 경험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스토리가 축적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의 진짜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지 너무 집중되다 보면은 그런 지점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좀 정성 평가들을 이런 민간 기업들이나 참여 기관들에게 조금 이제 좀 피드백으로서 좀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참여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게 문화적으로는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저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이 동기가 되고 명분이 돼서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좀 전해드렸습니다.